사람 속 참 모른다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 그거 하나 틀린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믿었던 연인이 내 뒤통수를 치려고 작정을 했다면 그 싸한 느낌 감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보여준 호의가, 그 다정했던 눈빛이 전부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 남자가 사랑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배경이었고, 제 부모님의 능력이었고, 그리고 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그 차 한 대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 평범하다면 평범한 직장인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당사자에겐 피가 마르고 살이 떨리는 그런 기막힌 연애사입니다. 저에게는 만난 지 2년, 햇수로 3년 차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동갑내기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아주 재벌가는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자란 편이긴 해요. 부모님이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신 덕분에 감사하게도 서울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유의 벤츠 차량도 한 대 있고요. 아,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치스러워서 명품을 좋아해서 외제차를 모는 건 아닙니다. 저 대학 시절부터 자취를 오래 했거든요. 유학 생활도 했었고 독립해서 혼자 산 기간이 꽤 길어요. 딸 가진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험한 세상에 여자 혼자 운전하고 다니는 게 늘 불안하셨던 거죠. 그래서 대학 졸업 선물로 사고가 나도 내가 덜 다쳐야 한다. 차는 튼튼한 거 타야 한다. 하시면서 무리해서 사주신 제게는 부모님의 피땀이자 저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소중한 차입니다. 제 남자친구 민석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민석이도 성실한 친구였어요. 운이 좋게도 주택 청약에 당첨돼서 경기도권에 자기 집도 있었고요. 국산 중형차도 한 대 굴리고 있었죠. 사실 요즘 세상에 자기 집 있고 차 있으면 건실한 청년 맞잖아요. 저는 그런 민석이의 소박하고 성실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희 집이 조금 더 넉넉하다고 해서 그 사람 기를 죽이거나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조심했죠. 혹여나 자존심 상할까봐 데이트 비용도 제가 더 많이 내려고 하고 티 안 나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2년을 만났습니다. 서로 집이 거리가 좀 있어서 주말마다 오가며 데이트를 했는데요. 왕래가 잦다 보니 서로의 차를 탈 일도 많았죠. 처음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제 차가 벤츠라고 해서 민석이가 특별히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너무 좋아하거나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차 좋네, 튼튼하네. 이 정도?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속 깊은 사람이구나 하고 믿었죠. 그런데 익숙함이 독이 된 걸까요? 아니면 숨겨왔던 본성이 서서히 고개를 든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넌지시 말을 꺼내더라고요. 지은아,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올라오시기로 한 거 알지? 민석이 본가는 지방 소도시예요. 어머니가 아들 보겠다고 그 먼 길을 올라오신다니 저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겠네. 식당은 예약했어? 하고 물었죠. 그런데 민석이가 우물쭈물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응, 식당은 봐뒀는데. 저기 지은아. 혹시 그날 내 차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차? 벤츠 말하는 거야? 왜? 자기 차 고장 났어? 그러자 민석이가 멋쩍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고장 난 건 아닌데. 엄마 멀리서 오시는데 좀 편하게 모시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나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효심? 어머니 편하게 모시고 싶은 아들의 마음? 네,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뇨. 그게 본인 능력으로 이룬 거라면 박수 쳐줄 일이지만 여자친구 차를 빌려서 마치 자기 차인 양, 자기 능력인 양,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 심리가 저는 순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좀 보수적인 건지는 몰라도 저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특히 부모님께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건 불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물었습니다. 민서가, 어머니 편하게 모시는 건 좋은데 그게 꼭 내 차여야 해? 자기 차도 충분히 넓고 좋잖아. 그리고 내 차 가지고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게? 내 차라고 하게? 아니면 여자친구 차인데 벤츠라고 자랑하게? 제 말이 좀 샜나요? 민석이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마치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하는 표정으로요. 아니, 굳이 거짓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차 타고 가면 어머니도 안심하시고 며느리 될 사람 차가 외제차면 뿌듯해하실 수도 있고 말꼬리를 흐리는데 그 변명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며느리 될 사람 차가 외제차면 뿌듯하다. 그게 본인 아들 능력도 아닌데 왜 뿌듯해하시죠? 그리고 저는 아직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민서가, 나는 그런 식의 효도는 아니라고 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능력으로 좋은 차 샀을 때 그때 어머니 태워드리는 게 진짜 효도지. 남의 차 빌려서 생색내는 거 나 별로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차야. 내가 번 돈으로 산 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걸로 너희 어머니한테 헛바람 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 너희 부모님 뵈러 갈 때 명품 가방 휘두르고 간 적 있어? 옷차림 하나도 신경 써서 수수하게 입고 갔어. 왜인지 알아? 행여나 내가 돈 좀 있다고 유세 떤다. 꼴 비나이다 소리 듣기 싫어서야. 너희 어머니한테 미움 사고 싶지 않아서라고. 근데 너는 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려고 해?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 있는 척, 잘 사는 척. 그 허세가 결국엔 다 빚이 되고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거 우리 4060인생 선배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껍데기만 화려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속이 꽉 차야지. 제 단호한 태도에 민석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냥 내 차 타고 갈게.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민석이는 자기 차를 끌고 어머니를 마중 나갔고 저도 나중에 합류해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식사도 대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화기애애하게 지나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민석이가 돌아서면서 지었던 그 표정. 미안함보다는 치사해서 정말이라고 말하는 듯 했던 그 묘한 눈빛을요. 그게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 것은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라는 기괴한 소유욕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2달 뒤 친구들이 놀러 온다는 그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욕으로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도 손이 떨리네요. 그날 그 뻔뻔한 요구를 듣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남자들의 세계, 그거 참 묘하죠? 친구들 앞에서 죽어도 기죽기 싫어하고 없는 것도 있는 척, 안 되는 것도 되는 척. 그놈의 가오가 뭔지. 그게 본인 능력 안에서 부리는 거라면 귀엽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허세를 채우기 위해 내 여자의 지갑을 열고 내 여자의 차 열쇠를 넘본다면 그건 더 이상 자존심이 아니라 자격지심이고 민폐 아닐까요? 어머니 사건 이후로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민석이도 눈치가 있는지 제 앞에서 차 이야기는 안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때는 효심이 과해서 잠깐 실수한 거겠지 하고 털어버리려 노력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판단착오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 딱 2달 갔습니다. 2달 뒤에 진짜 사건이 터졌거든요. 당시 민석이는 차가 없는 상태였어요.
타던 국산차를 중고로 팔고 새 차를 계약했는데 출고 대기가 좀 길어졌거든요. 뚜벅이 생활을 한 달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일이 생긴 겁니다. 지은아, 나 이번 주말에 집들이 겸 친구들 오기로 한 거 알지? 고등학교 동창들이 민석이네. 집에 놀러 오기로 했다더군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하루 자고 가기로 했다길래. 그래. 음식 준비는 다 했어? 배달 시켜 먹을 거야?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죠. 그런데 민석이가 제 손을 슬그머니 잡더니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 애들이랑 1박 2일로 근처 바람 좀 쐬러 나가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차가 없잖아. 아, 그렇네. 그럼 렌트해야겠네. 요즘 렌트 잘 되어 있잖아. 쏘카 같은 거 빌려. 저는 당연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차가 없으면 빌리는 게 이치에 맞잖아요. 그런데 민석이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니, 렌트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주말이라 차도 별로 없고. 그리고 솔직히 렌트카 번호판 달고 애들 태우기가 좀 모양 빠지잖아. 모양 빠진다? 네, 거기서부터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 인간 또 시작이구나.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제가 딱딱하게 물으니 민석이가 눈치를 살살 보며 본심을 꺼내더군요. 저기, 지은아, 내 차 이번 주말에 안 쓰지? 어차피 너 주말에 집에서 쉰다고 했잖아. 그거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단순히 차 좀 빌려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풀어서 해석해 볼까요? 1. 친구들에게 나 이런 차벤츠 타는 여자친구 있다 혹은 내가 이 정도 급의 차를 맘대로 굴린다 라고 자랑하고 싶음. 2. 렌트비 아까움. 돈 쓰기 싫음. 3. 내 여자친구는 주말에 집에만 있을 테니 그 비싼 차는 주차장에 서 있을 거고 그게 아까우니 내가 생색내며 쓰겠다. 이 세 가지 신보가 짬뽕이 된 요구였던 거죠. 저는 황당해서 되물었습니다. 나보고 차 가지고 가서 너희 친구들 만나라고 같이 놀러 가자고. 제가 이렇게 물은 건 상식적으로 내 차를 쓴다는 건 운전자인 나도 함께 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차 주인이 운전하고 가는 거라면 뭐 친구들 얼굴도 볼 겸 드라이브 시켜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민석이 입에서 나온 대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니. 너는 불편하잖아. 남자놈들끼리 노는데 내가 끼면 재미도 없고 너는 그냥 집에서 쉬어. 차만 내가 가져가서 애들이랑 놀다 올게. 1박 2일이잖아. 일요일 저녁에 갖다 줄게.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지금 이 남자 뭐라고 한 거죠?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내 차를 가지고 너 혼자 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을 가겠다고. 나는 집에 있고. 그럼 나는 주말 내내 차 없이 집에 박혀 있으라고. 내가 만약에 급하게 나갈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부르시면 그럼 나는 택시 타고 다녀. 내가 내 차 가지고 놀러 간 사이에 제가 따발총처럼 쏘아붙였습니다.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 차가 무슨 공공재인가요? 아니면 렌터카인가요? 아니, 렌터카도 돈은 내고 빌립니다. 보험료도 내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그것도 1박 2일 동안 공짜로 자기 허세 충족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제 반응이 심상치 않자 민석이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말에 별일 없다고 하길래 차 노는 게 아까워서. 내 차가 노는 게 왜 아까워? 내 주차장에 내 차 세워두는 게 왜 아까운 일이야? 그리고 민석아, 남의 차 빌려서 친구들한테 우쭐대고 싶니? 그거 내 차 아니잖아. 친구들이 와, 박민석 능력 좋네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거 다 거품이잖아. 속 빈 강정이라고. 제가 전곡을 찌르자 민석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존심은 있어서. 제 말에 반박은 못하고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싫은 그 표정.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그러다 민석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들더군요. 아, 알았어. 아우, 장난 한 번 쳐본 거 가지고 되게 정색하네. 누가 진짜 가져간대? 그냥 한번 물어본 거지. 미안해. 없던 일로 해. 내가 렌트할게. 됐지? 장난? 여러분, 이게 장난으로 들리시나요? 사람 떠보는 것도 아니고 찔러나 보는 신보. 빌려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안 빌려주니까.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장난인데라며. 저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하는 그 태도. 가스라이팅의 초기 증상이. 딱 이렇다면서요? 그날 저는 찝찝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야박했나? 싶다가도 아니지, 이건 선을 넘은 거지. 하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민서가, 아까 일은 장난이라도 기분 나빴어. 앞으로 그런 부탁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내 차는 나한테 소중한 물건이고 함부로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물건 아니야. 이해해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 여친님. 내가 생각이 짧았네, 유유. 화풀어잉 사랑해. 저 가벼운 말투. 진심으로 반성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하는 저 태도.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차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전략을 바꿨을 뿐이었죠. 저를 나쁜 여자, 계산적인 여자로 만들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아주 비겁한 전략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전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민석이가 베풀었던 아주 작은 호의. 그걸 무기로 삼아서 말이죠. 나는 너한테 다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계산적으로 굴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하더군요. 민석이는 과거의 그 사건을 끄집어내며 저를 이기적인 여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냐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더니 딱 그 짝이었네요, 정말. 살면서 가장 치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안 갚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아니요. 제가 겪어보니까 제일 치사하고 무서운 사람은 과거에 베푼 호의를 빈문서처럼 들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청구서 내미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래? 이 말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고마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빚 독촉받는 채무자의 심정으로 바뀌는 그 기분. 제 남자친구 민석이가 딱 그랬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때 제 차를 못 빌려간 게 어지간히 한이 맺혔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엔 묘한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해, 자기야. 하고 웃고 떠들지만 뼈 있는 말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 아시죠? 며칠 뒤 퇴근하고 가볍게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고기를 굽던 민석이가 때뜸 이러는 겁니다. 아, 차라리 그때 차를 사지 말 걸 그랬나 봐. 유지비도 많이 들고. 지은이 너는 좋겠다. 부모님이 벤츠도 척 사주시고 보험료도 내주시나. 말끝이 묘하게 비꼬는 투였습니다. 제가 기분이 상해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죠. 민석아, 말 그렇게 하지 마. 부모님이 사주신 건 맞지만 나도 유지비 내가 내고 아껴서 타. 그리고 너 차 샀을 때 누구보다 축하해준 게 나야. 왜 자꾸 내 차 가지고 시비를 걸어? 그러자 민석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비장의 무기를 꺼내더군요.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서운해서 그렇지. 서운해서. 솔직히 말해서. 지난달 기억 안 나? 나 경기도 갔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싶더군요. 그 사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달이었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경기도 외곽거래처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하필이면 대중교통도 잘 안 다니는 공장지대였어요. 그날따라 민석이가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면서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민석이 차를 얻어 타고 갔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진 거예요. 오후 6시면 끝날 줄 알았던 회의가 밤 10시, 11시를 넘기기 시작한 거죠. 민석이는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고 저는 너무 미안해서 먼저 가라. 나 택시 타고 가겠다 했는데 민석이가 기어이 기다려주더군요. 결국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나와보니 민석이가 피곤해 쩐 얼굴로 저를 반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천사 같았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이러는 겁니다. 지은아, 나 지금 바로 본가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다네. 어머, 정말? 그럼 빨리 가봐야지.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 그때 민석이가 차키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아니야. 지금 시간도 늦었고 여기 외진 곳이라 택시도 안 잡혀. 위험해. 내 차 내가 타고 가. 나는 여기서 버스 타고 터미널 가서 내려가면 돼. 무슨 소리야? 내 차를 내가 왜 가져가? 너 불편하게. 야, 여자가 이 밤에 위험하게. 어떻게 혼자 둬? 내 걱정 말고 차 가지고 안전하게 귀가해. 내 차 너 써. 나한텐 내 안전이 더 중요해. 여러분, 솔직히 이 장면만 보면 감동적이죠? 저도 그때 눈물이 핑 돌 만큼 고마웠습니다. 아, 이 남자가 나를 정말 끔찍하게 아끼는구나. 자기 몸 고생하는 것보다 내 안전을 더 챙기는구나. 그래서 그날 밤 민석이 차를 몰고 집에 오면서 다짐했었죠. 이 사람한테 정말 잘해야지. 평생 고마워해야지. 그런데 그 아름다운 추억이 지금 이 순간 저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고깃집 불판 앞에서 민석이가 핏대를 세우며 말하더군요. 그때 기억나지? 나 너 위험할까봐 내 발이 묶이는 한이 있어도 차키 내줬어. 난 내 차가 아반떼라서가 아니라 람보르기니였어도 너한테 줬을 거야. 왜? 내 거니까. 내 거는 다 내 거니까. 우린 연인이잖아. 근데 넌 뭐야?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깐 차 좀 쓰자는데 그걸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해? 내 차는 소중하니까 안 돼. 야, 김지은. 솔직히 말해봐. 내 차가 벤츠라서 아까운 거지. 내 차는 똥차라 막 빌려줘도 되는 거고 내 차는 비싼 외제차라 다를까봐 무서운 거지. 사람 금 나누냐 지금? 와,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순간 말문이 막혀서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고마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모욕감으로 변하더군요. 민석아, 그게 왜 그렇게 연결돼? 그때 내가 배려해준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상황이 다르잖아. 그때는 비상 상황이었고 내가 위험할까봐 내가 희생해준 거였어. 근데 이번엔 그냥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놀러가는 용도로 쓰겠다는 거였잖아. 그게 어떻게 같아?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하자 민석이는 더 화를 냈습니다. 논리로 안 되니까. 감정으로 호소하는 전략, 전형적인 수법이죠. 거봐. 너는 항상 논리가 중요하지. 사랑에도 논리가 필요해. 나는 그냥 마음을 준 건데 너는 상황 따지고 조건 따지고. 너 참 계산적이다. 너희 집이 좀 산다고. 유세 떠는 걸로밖에 안 보여, 나는. 유세? 내가 언제 유세를 떨었어? 그럼 뭐야? 너 우리 집에도 잘 안 오려고 하잖아. 항상 밖에서 만나자 그러고 내 집에도 나 잘 안 들이고. 너 혼자 산다고 유난 떠는 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 구역에 나 들이기 싫은 거잖아. 차도 똑같아. 그냥 너는 내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싫은 거야. 더럽혀질까 봐. 민석이의 말은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사람 들이는 걸 꺼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민석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어릴 때 유학 때문에 혼자 살던 시절. 밤 늦게 누군가 현관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던 그 공포스러운 기억.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남자가 드나들면 주변 시선이 곱지 않다는 그 강박. 일종의 트라우마이자 자기 방어 기제였거든요. 민석이도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귈 때 제가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나는 내 공간에 대한 공포가 좀 있다. 이해해달라고요. 그때는 지은이 너 지켜줄게. 내가 편할 때까지 기다릴게. 하며 안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차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아픈 상처까지 끄집어내며 저를 이기적인 여자, 사람 금 나누는 속물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하다. 내 상처 알면서 어떻게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공격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민석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마치 선심 쓰듯 말하더군요. 아, 알았어. 그만하자. 내가 미친놈이지. 벤츠 타는 여자친구 둬서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 기대한 내가 거지 새끼지. 밥이나 먹자. 고기 탄다. 저 말 듣는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아시죠? 자기가 상처 줘놓고 자기가 피해자인 척, 자기가 불쌍한 척 마무리하는 저 태도. 그날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민석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했나? 그때 민석이는 정말 자기 차를 줬는데 나는 벤츠라고 너무 아꼈나? 사랑하는 사이라면 물건 좀 빌려줄 수 있는 건데 내가 너무 꽉 막힌 건가?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게 이거더라고요. 분명히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 건데 어느새 거절한 나를 자책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그날 밤 민석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지은아, 아깐 미안해. 내가 요새 좀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 너랑 나랑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내 마음은 진심인 거 알지?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남자 자존심에 그럴 수 있지. 내가 좀 더 이해해주자.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냐, 나도 미안해. 오해하지 마. 나한텐 내가 벤츠보다 소중해. 아, 여러분, 제가 미쳤었죠. 그때 저 답장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벤츠보다 소중해라는 그 말을 민석이는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 이제 좀만 더 밀어붙이면 벤츠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승낙 신호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결국 그놈의 썩어빠진 자격지심과 허세는 단순히 차를 빌려 타는 수준을 넘어 제 차를 웨딩카로 꾸며버리는 막장 드라마를 찍게 됩니다. 남의 차로 생색내기의 끝판왕. 보험도 안 된 내 차로 일면식도 없는 남의 결혼식. 웨딩카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그 남자.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아시죠? 설마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 들까? 설마 내 남자가 그 정도로 상식이 없는 사람일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설마를 자꾸 지우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더군요. 그날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뻔뻔함의 밑바닥 그 지하 안반수까지 보고야 말았습니다. 지난번 다툼 이후 저희 커플은 겉으로는 다시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제가 내가 벤츠보다 소중해라고 문자를 보낸 뒤로 민석이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거든요. 마치 큰 승리를 거둔 장군처럼 의기양양했죠. 저는 그게 화해의 신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구 잡았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스테이크도 썰고 와인도 한 잔 곁들이면서 화기애애했죠. 민석이가 제 접시에 고기를 썰어주며 세상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지은아, 많이 먹어. 요새 일하느라 힘들지? 내가 더 잘할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싸우고 밉다가도 또 이렇게 잘해주면 스르르 녹아요. 그래, 이 사람이 본성은 착한데 잠깐 욕심이 났던 거겠지. 내가 너무 예민했어.
속으로 그렇게 저 자신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냅킨으로 입을 닦더니 눈을 반짝이며 본론을 꺼내더군요. 저기, 여친님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애교 섞인 목소리. 평소 같았으면 뭔데? 말해봐 하고 웃어넘겼을 그 말투. 하지만 지난번 전적도 있고 해서 순간 가슴이 철렁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최대한 밝게 대답했죠. 뭔데? 말해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다 들어줄게.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민석이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다음 달에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결혼한다고 했잖아. 기억나지? 응. 부산에서 한다는 그 친구. 응응. 근데 내가 걔네들한테 좀 허세를 부리고 싶어서. 알잖아. 남자들끼리 그런 거 있는 거. 나 서울 올라가서 성공했다. 자리 잡았다. 이런 거 좀 티내고 싶은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또 차 이야기구나. 하지만 저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쿨하게 정말 여자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를 제안했습니다. 뭐야, 내 벤츠 타고 가자고. 알았어. 그럼 간 김에 우리 부산 여행도 하고 오자. 나도 연차 낼게. 자기가 운전해. 내가 옆에서 내비게이션 봐줄게. 어때? 여러분, 이 정도면 100점짜리 여자친구 아닌가요? 지방까지 가는 장거리 운전, 내 차 내주고 기름값 내가 내고 같이 가서 기까지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예쁜 여자가 내 여자친구고 이 좋은 차가 우리 차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민석이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진짜? 대박. 고마워 지은아. 하고 방방 뛰어야 정상인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씩 웃고 마는 겁니다. 그 웃음이 고마움의 웃음이 아니라 뭔가 곤란해하는 혹은 딴 생각을 하는 듯한 비릿한 웃음이었어요. 쎄하더군요. 촉이 왔습니다. 잠깐만. 민석아. 너 혹시 지금 내 차 너 혼자 타고 갈 생각이었던 거야? 전국을 찔린 민석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 그게 너 내 친구. 결혼식 가는 거 불편해할까봐. 저번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했잖아. 너 낯가림도 심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안 간다고도 안 했잖아. 상황 봐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너한텐 나는 필요 없고 내 차만 필요하단 말이었어. 난 또 내가 지금 나랑 같이 여행도 겸해서 다녀오자는 건 줄 알고 알았다고 한 건데.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민석이가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쓰는 그 수법,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를 시전합니다. 야, 너는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듣냐? 언제 내가 너는 필요 없다고 했어? 너 배려해서 그런 거잖아. 너 부산까지 왔다 갔다 피곤할까봐. 그리고 남자들끼리 모이면 짓궂은 농담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럴 텐데 내가 거기 껴서 뭐하게.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을 바엔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 배려를 왜 내가 결정해? 내 차를 가져가는 문제인데 내 의사는 안 중요해. 넌 그냥 벤츠라는 껍데기만 필요한 거잖아. 지금 식당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남자의 사고방식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단순히 차를 빌려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철저히 배제하고 제 소유물만 탐내는 그 태도가 너무 불쾌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절대 안 된다. 보험도 안 되어 있고 장거리 운전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거냐? 남의 차로 허세 부리는 거. 이제 지겹다라고 쏘아붙이자 민석이가 마지못해 진짜 이유를 털어놓더군요. 진짜. 여친아. 사실은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애들이 자꾸 부탁을 해서
무슨 부탁? 결혼하는 친구가 우리 친구들한테 자기 웨딩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렌트카 알아보니까 외제차는 하루 빌리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주말이라 할증도 붙고 순간 뇌회로가 정지했습니다. 웨딩카?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뭐라고? 웨딩카? 지금 내 차로 내 친구 웨딩카를 해주겠다는 거였어? 민석이가 눈을 질끈 감더니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내뱉습니다. 어차피 너 주말에 안 쓰잖아. 그냥 친구 결혼식장 가서 공항까지만 태워다 주면 되는 거야. 꽃장식 같은 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기스 안 나게 조심한다고 했어. 친구들끼리 십시일반. 돈 모아서 해주기로 했는데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내가 그냥 내 여자친구 차로 해주겠다고 말해버렸어. 여러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물음표만 떠다녔어요. 뭐지? 이 남자. 내 차로. 나는 얼굴도 모르는 본 적도 없는 생판 남의 결혼식. 웨딩카를 해준다고. 내 허락도 없이. 이미 친구들한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제 소중한 차에 덕지덕지 꽃장식을 붙이고 리본을 달고 혹시라도 테이프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장식하다가 흠집이 날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제 차 뒷좌석에 모르는 신랑 신부가 타고 운전대는 제 남자친구가 잡고 신난다고 샴페인을 터뜨릴지 차 안에서 뭘 흘릴지 폭죽을 터뜨릴지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은 그 상황. 무엇보다 보험은요? 제 차는 저만 운전할 수 있게 한정 특약이 걸려 있습니다. 민석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아니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억소리 나는 수리비와 합의금은 누가 물어주나요? 그 친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물어줄까요? 렌트비 아까워서 쩔쩔매는 그 친구들이 만약 인사사고라도 나서 사람이 다치면 차 주인이자 명의자인 저는요? 저는 무슨 죄로 경찰서에 불려가야 하나요? 이건 단순한 부탁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을 담보로 도박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것도 고작 본인 가오 하나 세우자고요.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거든요.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괴물보다 더 징그러운 거머리처럼 보였어요. 야, 박민석. 목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화도 안 나고 그냥 공포스럽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내 차를 지금 어쩌려고 했다고? 돌았어? 아무리 어리고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그게 말이 돼? 역겹고 더럽게. 난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제 입에서 역겹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2년을 사랑했던 남자에게. 할 말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엔 정말 토가 나올 것처럼 역겨웠거든요. 아니, 말 좀 곱게 해. 역겹다니? 친. 국끼리 돕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무슨 차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냐? 달냐? 달아? 민석이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인정머리 없는 여자 취급하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땡 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복싱 경기 종료를 알리는 공 소리처럼요. 도망쳐. 제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니야. 넌 지금 0.1초 차이로 지옥 문 앞에서 돌아선 거야. 이 남자랑 엮이면 내 인생은 끝장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물을 들이켜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논리를 들이미는 건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보다 못한 짓이니까요. 미안한데 그만 만나자. 뭐? 야, 김지은. 너 지금 차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고작 차 때문에. 뒤에서 민석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라 나오려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 진흙탕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갈 것만 같았으니까요. 식당 문을 박차고 나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백미러로 멀어지는 민석이의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온몸에 돋았던 소름이 그제야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한 건가요? 친구 결혼식 웨딩카, 사랑하는 사이라면 눈 딱 감고 빌려줄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호구 잡히는 지름길이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남자의 뻔뻔함, 이별 통보 후에도 끈질기게 이어지더군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말,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식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자꾸만 아찔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거든요. 만약 내가 그날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차키를 넘겨줬다면, 내 차가 낯선 사람들의 결혼식장에서 꽃가루를 뒤집어 쓰고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다가 사고라도 났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공포였습니다. 이건 이별의 슬픔이 아니었어요. 마치 대형 교통사고를 가까스로 피한 사람이 느끼는 안도감과 후유증이 뒤섞인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나니 그제야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민석이에게서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카톡 폭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더군요. 야, 김지은.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 무안하게 식당에서 그냥 나가. 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 다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내 꼴이 뭐가 돼? 보셨죠? 끝까지 본인 체면 걱정입니다. 친구들한테 큰 소리 뻥뻥 쳐놨는데 수습하려니 쪽팔린 거죠. 제가 답장이 없자 이번에는 회유 모드로 바뀌더군요.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냥 렌트할게. 친구들한테는 차 고장났다고 둘러대면 돼. 그러니까 화 풀어. 응? 우리가 고작 차 때문에 헤어질 사이는 아니잖아. 고작 차 때문에. 이 남자는 끝까지 모릅니다. 제가 화난 건 차라는 물건 때문이 아니라 저를 기만하고 제 소유권을 무시한 그 태도 때문이라는 걸요. 하지만 더 이상 설명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사람이면 애초에 남의 차로 웨딩카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안 했을 테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마지막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석아, 이건 차 문제가 아니야. 너는 내 의사는 안중에도 없었고 나를 동등한 연인이 아니라 내 과시욕을 채워줄 도구로 생각했어. 보험도 안 된 남의 차로 생판 남의 웨딩카를 해주겠다는 너의 그 무개념, 그리고 그걸 들켰을 때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너의 태도. 그게 내가 널 떠나는 이유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르고 바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카톡, 전화, SNS까지 전부 다요. 혹시나 집으로 찾아올까봐 경비실에 미리 연락도 해뒀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이별 후에 겪는 공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약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 남자의 숙주 노릇을 하며 살아야 할 테니까요. 하루가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주차장에 내려가서 멀쩡히 서 있는 제 차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부모님이 저 다치지 말라고 사주신 그 차가 이번에는 저를 더 큰 불행에서 구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차가 없었다면 이 남자의 본성을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 차가 정말 제 수호천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요?
남들은 남자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 봐주지 그랬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려지 착취가 아니니까요. 내 것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라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테니까요. 인생 선배님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남의 차로 허세 부리려다 딱 걸린 이 남자, 제가 도망친 게 신의 한 수 맞나요? 아니면 제가 벤츠 유세 떠는 속 좁은 여자였던 걸까요? 댓글로 따끔한 조언과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차 지키려다 사랑을 잃은, 아니, 인생을 구한 여자 김지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